오늘도 우리 ABA바이오 주주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ABA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던 일정이 하나 있죠. FDA 관련된 일정이고, 해당 일정은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아직 진행될 예정인 건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FDA 일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도 맞지만 결국 FDA 미팅이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내용이다. FDA 미팅을 하는 이유는 ABL001에 대한 상업화, 그 상업화 절차를 다루기 위함이고, 결국 근본적으로 FDA가 ABL001을 승인해 줄지 안 해줄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어제 영상에서는 ABL001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다른 그림을 좀 더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본격적인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좀 짧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BL 바이오를 방송을 하다 보면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방송을 하지 마라, 틀렸는데 왜 또 하냐, 여러 사람들이 희망 고문하는 것이냐, 거짓말 같은 방송인 거냐, 올라가지도 않는데 왜 자꾸 희망 고문하냐. 늘 말씀드리지만 희망 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2025년도 정말 눈부신 수익을 거뒀고, 우리가 그냥 들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우리 사니까 릴리 계약 터지고 막 난리 났었던 일들도 있었잖아요. 참 눈부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고, 저의 불찰로 여기서 매도를 못했어요. 저의 불찰이 맞습니다. 중간에 자르자고도 못했어요. ABA 바이오에 대해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버티자라고 했었죠. 제가 방송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ABA 바이오를 희망 고문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저를 믿고 따라오셨던 분들에 대한 책임이고 예의고,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주식 방송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를 거면 자르고 다른 종목 하자라고 해야죠. 맞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들 여기에 물려있는데, 저를 믿고 따라오고 오셨는데 주가 빠졌으니까 욕먹을 거니까, 반응 안 좋을 거니까 방송 안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비겁한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용기를 내서 하는 말이고요, 좋아요를 눌러달라, 구독을 눌러달라,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때로는 되게 유쾌하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물려있고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은 사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저 역시.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유쾌한 에너지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이유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저를 믿고 따라오셨던 주주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할 건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격이 많이 빠져서 우리가 여기서 매도하면 손실이 큰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게 첫 번째가 맞지만 두 번째는 ABA 바이오가 지금 올라갈 이유가 없는 주식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의 솔직한 분석입니다.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냥 우기고 있고 그런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가라는 건 떨어지면 올라가는 것도 있는 법이다. 특히나 바이오주는 참 악마 같은 주식이죠. 정말 악마 같은 주식이에요. 누군가는 정말 큰 수익을 단기간에 벌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단기간에 정말 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악마 같은 주식.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전생에 쌓았던 업보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제약주로 고생을 하는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 정도로 바이오주는 난이도가 높아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에이베 바이오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전생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결코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바이오주가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는 경우가 터집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ABL 바이오가 앞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들이 필요할까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죠. 올라간다면 첫 번째, 2025년도에 ABL 바이오의 주가를 2만원에서 25만원까지 끌어올렸었던 재료가 유효해야 됩니다. 유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재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랩바디 B죠. 그랩바디 B 자체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 주가가 상승하는데 제동이 되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랩바디 B를 보고 들어왔고, 그랩바디 B에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어떤 AB의 바이오와 관련된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 차례 뭐 두 차례 단기 저항은 될 수는 있어도 주가가 절대로 못 올라가는 어떤 통곡의 벽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본질적인 상승은 어디에서 출발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ABA 바이오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 상황은 그랩바디 T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ABL 001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ABL 001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직면해 있는 재료 중에 하나고, 정말 중요한 건 그랩바디 T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FDA와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9월 달에 승강제로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뭐 FDA를 통해서 상업화 승인이 뭐 됐다 안 됐다 그런 걸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니까 앞으로의 상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도의 미팅이지, 그죠? 그래서 ABL 001과 관련해서 뭐 FDA 미팅을 진행했다 안 했다 이거에 너무 초점을 두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3분기에는 피드백을 또 받겠다라고 하니까 회사가 FDA를 만나서 FDA 미팅을 진행하고 또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에 대한 피드백을 또 받을 거라고 하니까 피드백이 어떻게 나오는가 거기서부터 좀 더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FDA를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온전히 반영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평소 같았으면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FDA 미팅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일말의 기대감이라도, 왜냐하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ABA 바이오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저가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반응을 하고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걸 보면은 그만큼 이제 시장의 수급이 여전히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것과 ABA 바이오가 지금 다른 걸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이제 9월달 승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승강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마디로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종목과 적당히 믿을 수 있는 종목과 믿기 어려운 종목을 나누겠다라고 하잖아요.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한 주식들에 대해서 회사의 재무적인 측면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베팅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나, 혹은 또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베팅하는 유동성을 이용하는 상황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외인과 기관이 조금 더 기준을 가지고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신뢰도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걸 위해서 제도적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뭐 ETF도 출시를 하고, 주요 자금들을 또 셀렉트에 편입이 된 종목들에 대한 좀 수급을 쏴주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하는데, 그럼 한마디로 이제 셀렉트에 편입이 되는 종목과 되지 않는 종목의 차이는 명확해질 거죠. 이 종목은 담아도 되는 좋은 주식입니다 라고 땅땅땅 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봤자 한철이겠죠. 근데 여기에 포함된 주식들은 꾸준하게 뭐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장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고, 맞죠?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뭐 국민성장펀드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그래서 9월달에 어떤 기준으로 승강제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정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올지 우리가 좀 기다려보면서 여기에 주가가 반응하는지를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여기에서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일단 여기에서 지난 이제 8월달에 만들었던 단기 고점 보시죠? 9만원대 라인, 여기를 일단 만나러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기대감이 좋아서 코스닥이 지금까지 억눌렸던 걸 한 번에 또 분출하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이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ABA 바이오의 주가가 11만원이나 12만원대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많이 궁금하네요. 승강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저의 생각은 지금 일단 이러하고, 코스닥을 보면은 지금 나름 잘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V자 반등이 세게 나왔죠. 큰 하락이 나오고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순간이다 볼 수 있죠. 여기에서가 V자 반등은 세게 나왔고 여기에서가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잖아요. 박스권 하단부 상단부가 지금 정해지고 있는데, 옆으로 박스권만 가도 사실 ABA 바이오한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박스권 간다라는 건 순환매가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순환매가 한쪽에서 이게 올랐다가 저게 올랐다가, 한쪽에 이게 오르면 다른 쪽에서 이게 오르고 반복을 하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시속 게임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만 가도 사실 ABA 바이오는 웬만한 호재만 좀 나와주더라도, 기대감이 좀 있다면 주가가 올라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만약 승강제라고 하는 제도적 변화로 인해서 한 차례 더 치고 가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은 코스닥이 이제 뭐 950포인트, 1000포인트 이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체력이 될 텐데, 그럼 코스닥이 이제 900포인트, 10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ABA 바이오의 주가가 못해도 일단은 50%에서 100%는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50%, 100% 오르면 가격은 얼마입니까?
50% 오르면 11만 원이고 100% 오르면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승강제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1만 원, 12만 원 볼 수 있고 조금 공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5만 원대 라인도 노려볼 법하다. 그러니까 승강제의 변화가 얼마나 또 파격적일까? 도대체 얼마나 파격적이길래 그렇게 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반도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광기의 상승이 시작이 되니까 레버리지로 유동성 몰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급등하잖아요. 아니 삼성전자랑 좀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호재가 있었죠. 그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너무나 좋은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수급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기대감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순간에 삼성닉스도 이제 2월달, 3월달 이때는 조정이 시작됐거든요.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 때문에. 근데 4월달에 빵 하고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사태. 이 녀석의 역할은 하나였어요. 종목 자체의 유동성을 모두 몰빵을 하는 겁니다. 모든 몰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템을 착용해가지고 얘 하나의 몰빵을 한 거예요. 유동성, 모든 증시의 유동성이 이쪽으로 쏠리도록. 단일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선물 시장의 파생이기 때문에 선물은 현물보다 더 큰 시장이고 외인들이 이걸 이용해서 이 유동성을 이용해서 재미를 안 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기업 가치보다는 하루하루 변동성, 즉 단타 세계가 열린 거죠. 천하제의 단타대가 열렸던 거예요. 근데 그 레버리지가 좀 진정이 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고 순환매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레버리지 사태처럼 좀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레버리지 사태를 통해서 이미 정부가 한번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레버리지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월달부터 어떤 상승을 보였는지 이미 시장은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코스닥 승강제 재편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또 파격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ABA바이오가 9월달에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고 10월달에는 에스모아케 구두 발표 일정이 기다리고 있고 나아가서 2026년 하반기, 2027년 상반기 각각 중요한 또 임상 발표가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이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할 건 하나죠. 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대응한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수를 하고 올라가기 전에 내가 올라가기 전에 팔면 안 되니까 내가 이런 상황들을 앞두고 있고 못 갈 것 같다, 못 갈 것 같다 두려워하는 마음에 먼저 팔아버리고 조금 올랐다고 팔아버렸는데 주가 올라가 봐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다 같이 그래서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팔았는데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맞죠?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걸로 올라가겠구나. 이런 걸로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간다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봤는데 여기까지 못 올라가면 조정을 좀 염두해야 되는구나. 정말 ABA바이오는 뭐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이런 판단들을 시시각각 내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ABA바이오가 여기서 급등이 시작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가격까지 왔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선 일단 급등만 나와봐라. 내가 이거 일단 팔아버릴 거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일단 뭐 이 가격까지 오면 일단 팔아버리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기준이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기준이 맞을 수 있지만 정확한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이유들이 있고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사례와 패턴을 바탕으로 ABA바이오의 주가가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을 하면 이 재료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수급을 보니까 뭐 외인과 기관수가 이 정도 들어오는구나 판단하면서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떨어지니까 불안해하니까 그냥 둘 겁니까? 떨어지면 그냥 뭐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춰야 되니까 무작정 추가 매수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이 순간 ABA바이오를 분석하면서 모든 것들을 잡아드릴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ABA바이오라고 종목명에 남겨놓으셔라. 그러면 우리 영상 보신 분들 문자 남기면 확인하고서 대응이 필요할 때는 문자로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따로 카카오톡방을 운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장중에 전화를 드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번호만 저장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장중에 브리핑을 통해서 매수해야 될 때, 매도해야 될 때
가격, 비중, 재료 이런 세부적인 매매 시나리오와 타이밍 모두 잡아드리니까 그래도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에이비의 바이오 정말 진심으로 분석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그나마 제가 또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 함께 따라와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 구간에서 혼자 견디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앞으로 대응 역시도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혼자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한 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함이고요. 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ABA 바이오라고 남겨놓으면 네, 한 분 한 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의 바이오 인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의 바이오 인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베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